2월 23일 장전 시장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여전히 높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 베이스로 깔린 재료들이 악재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추가적인 긴축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전쟁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죠. 그리고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정점에서 떨어지고 있다.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그리고 중국의 3월부터의 본격적인 리오프닝 양해에 대한 기대감들이 현재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지지가 않아요. 사실 연준의 추가 긴축은 2월달에 새로 생긴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아래에 있었죠. 연준의 피벗이었는데 이제 추가적인 긴축으로 재료가 이제 악재로 전환이 되었고, 그리고 전쟁 장기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전쟁이 약간 소모전에 들어가고 있었죠. 전쟁에 대한 리스크들이 약화되고 있다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방문하고 러시아 대통령이 핵 군축 협의를 임시 보류하겠다라고 발언을 하게 되면서 일단은 전쟁의 장기화에 대한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 전체적인 이 큰 틀의 내용들은 이건 것 같아요. 과연 이 중에서 투자자들이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느냐, 그리고 뉴스와 이벤트가 어떠한 재료에 조금 더 많이 쏠리느냐. 사실은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아래 재료에 많이 쏠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재료에 많이 쏠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주는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연준의 추가 긴축을 주는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2월 초부터 했었던 고용지표,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그리고 내일 발표하는 개인소비지수까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여기 힘을 줬던 거고,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힘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팽팽합니다. 정말 팽팽해요. 어떠한 이 방향성 자체가 이루어지기 힘든데, 전체적인 시장의 이제 전문가들 의견은 그래도 경기가 둔화될 거고 단기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사실은 이런 악재에서도 원래는 매수를 들어가는 게 투자자들이죠. 왜? 투자자들의 판단은 그 누구도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다만 전체적인 이런 시장의 흐름이 1월 달에는 아래쪽의 재료들, 2월 달에는 위쪽의 재료들이 많이 뉴스에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 그걸 피부로 느끼시고 투자 판단을 이제 하시면 조금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전체적으로 2월 달에는 앞으로 조금 더 안 좋은 내용들이, 왜냐면 내일 이제 개인 소비 지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일까지는 전체적으로 이 위쪽에 있는 재료들, 악재들의 좀 이벤트에 힘이 조금 더 실리고 있다는 점, 제가 그래서 2월 달은 힘들 수밖에 없다. 이쪽에 힘이 실리는 재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만 3월달부터는 리오프닝 관련 테마주, 그리고 3월달에 또다시 CPI가 발표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또다시 CPI가 올라간다면은 얘가 이제 또 위로 올라가겠죠. 근데 다만 얘가 만약에 CPI가 떨어졌어요, 또 전월 대비보다, 그러면 여기서 있는 재료들이 또 크게 확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3월달까지는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봐야 된다. 1분기까지는 팽팽하게 둘이서 싸울 겁니다. 그 이후에는 한쪽이 조금 더 힘이 실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이 많았죠, 장 초반부터. 그래서 어제 FOMC 사석에서는 제가 새벽 브리핑 올려드렸지만은 연준 인사들이 대부분이 그래도 추가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근데 일단은 베이비 스텝 0.25%가 더 많고요. 그리고 빅스텝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2명 정도 누군지 알겠죠? 네, 2명 정도 투표권 없는 사람들, 네,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그리고 실적, 제가 어제 마감 시간 좀 길게 올려드렸는데, 어제 마감 시간 올려드린 내용 중에서, 앞으로 한 방 더 맞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지금 이 기업들의 실적이 모든, 기업들이 아마 어닝 쇼크가 날 것이다. 네, 대부분이 어닝 쇼크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사실은 공개된 내용이죠. 이미 가이던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4월부터 실적 발표 진행할 때 한두 차례 맞을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은 이 턴어라운드 기업들의 실적이 최저점에 있을 때가 주식이 가장 많이 오릅니다. 예,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제 바닥인데 더 이상 악재가 없는 거예요.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일만 남았고, 주가가 선반영되죠. 주가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선반영되니까, 선반영된 증시에 반등이 크게 나왔다. 삼성전자를 우리가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역대 최저 실적, 그리고 어닝 쇼크를 기록했을 때 가장 많은 외국인들 수매수가 유입되면서 지금 삼성전자를 62,000원 선까지 그래도 끌어올렸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또 재밌는 이슈가 있어요. 지난해 출생아가 24만 9천 명으로 그냥 역대 최저, 합계 출산율도 0.78명입니다. 예, 엄청나죠? 저는 근데 여러분도 저랑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반반이에요.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 어차피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으로 굴러갈 수가 없는 국가죠. 5천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의 인구가 너무 높습니다. 비율 자체가. 그리고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나라죠. 저는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10만 제곱킬로미터에 5천만 명이 살거든요. 이거 재밌으니까 한번 봅시다 같이. 자, 캐나다를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랑 지금 땅덩어리 비교하시나요? 네, 인구 3,500만 명 있어요. 이런 땅덩어리에. 그리고 자원도 많죠. 네, 자원 자리 잘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뭐 쿠바. 지금 보시면은 뭐 쿠바 관련된 쿠바도 1,000만 명, 1,100만 명밖에 없는데 땅덩어리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조금 더 크죠. 네. 그리고 다른 나라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유럽이랑 좀 비교하면은 보시면 되겠지만은 그리스 1,000만 명, 포르투갈 1,000만 명.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라 크게 보이시나요? 그리스. 네. 이렇게 나라 포르투갈. 좀 우리나라랑 비슷한 면적은 대부분 인구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좋죠. 이런 거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국도 지금 6천만 명인데 땅 크기 보세요. 이렇게 2배가 넘습니다. 네, 그런 거 본다면은 너무 크지 않나? 네,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가 너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좀 줄어져도 사실은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조업에 대한 좀 레벨링을 높여가지고 산업을 좀 발달시키는 게 낫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게 낫지, 굳이 인구 줄어든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일본의 인구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1억 명이죠. 네, 1억 명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일본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지금. 근데 5천만 명이나 있는 겁니다. 네, 그러고 본다면은 줄어드는 건 나쁘지 않다. 뭐 고령화가 좀 걱정스럽긴 한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죽으면은 더 좋은 세대가 될 거고 오히려 이 좁은 땅에서 아둥바둥 사는 것보다 좀 여유롭게 사는 것도 좋다. 그래 집값도 떨어지고요. 네, 그런 거 본다면은 떨어지는 건 나쁘지 않다.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했죠. 네, 104선을 다시 재돌파하면서 오늘 원달러율의 부담감들, 그리고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죠. 보통 10시에 뉴스들이 쏟아질 건데 과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알고 있던 확실화된 내용을 가지고 또다시 충격을 받을 건지, 금리 동결했다고? 근데 금리 동결한다고 지난주부터 얘기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충격을 받을 건지, 아니면은 예상대로 금리 동결했군, 달러 처분하기 잘했어,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구두 개입을 했죠. 우리나라 정부에서 외환당국에서 1,300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감시하고 있다,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구두 개입입니다. 올라가면 우리가 달러를 사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달러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유럽중앙은행 ECB랑 이번에 연준 똑같이 세 차례 금리 인상 할 거야. 근데 세 차례가 정점이고 이제 내년부터는 떨어뜨릴 거야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티는 게 맞지 않나 좀 생각이 될 필요가 있고요. 모건스탠리는 뉴욕 증시가 상반기 26% 급락이 될 거다. 모건스탠리 말대로 했으면은 이미 끝장났어야 되는데 1월달에 10% 급등했죠. 그때는 또 아무 말도 없다가. 모건스탠리, JP모건은 지속적으로 미국 증시에 대한 매파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월마트, 홈디포 임금 인상도 인플레 악순환이 시작된다. 여러분들 제가 막 몇 번 올려드렸잖아요. 작년에 5년 동안 최저임금 50% 올렸는데 이게 무슨 물가랑 상관이 있나요 하는데, 여러분들 인건비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는 건 기본 상식이죠. 네. 그러니까 뭐 빅맥 지수라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최저시급당 빅맥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뭐 빅맥 가격과 비교를 하는 게 있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최저시급은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경제 규모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최저시급이 일본을 뛰어넘었죠. 네, 그런 걸 본다면은 의미가 없어요. 각 나라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제 모든 여러분들 직장인들의 그 입사 거의 뭐 최저 연봉은 최저시급이랑 비슷해졌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최저시급이 너무 높아요. 주유수당도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있는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올린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임금이 오르는 게 좋은 게 아니다. 네, 임금이 오르면은 여러분들 월급이 그렇게 크게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에 뭐 식당에서 소주 사 먹으면은 5, 6천 원 내야 된다 그러잖아요. 저희 뭐 술을 자주 안 먹으니까 모르는데
그 정도로. 그래서 뭐 어떤 분이 야 나 이거 점심에 둘이서 순대국밥이랑 소주 먹고 소주 막 두 잔 먹 소주 두 병 먹었는데 뭐 3만 원 나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겁니다 이제. 네.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임금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은 오르는 거는 당연한 거다. 우리나라처럼 아무런 원자재가 없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람밖에 없는 나라죠. 네, 사람밖에 없는 나라에서 사람의 임금이 오르면은 인플레이션 당연히 오르는 거다. 좀 이런 것들 좀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관련한 내용들 늘 있던 내용들이니까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은행 오늘 뭐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뉴욕 증시는 그냥 혼조세로 마감했다. 네, 월마트가 좀 많이 하락했죠. 제가 경기가 어려울 때는 원래 소비재 업종들이 오른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느 업종 하나가 치고 나가는 게 없어요. 그냥 팽팽한 줄다리기 중이란 겁니다. 제가 어제 위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뭐 관련된 내용들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부 이슈를 두 개 정도를 가지고 왔어요. 어제 시간이 되도록 급등이 나온, 네, 뭐 비트 컴퓨터 같은 상한가도 나왔죠. 소화진료 의료사가가 없앤다고 24진급 제공을 하고 보완. 제가 내용을 읽어봤거든요. 원격진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테마가 그냥 엮여서 올라간 거예요. 원격진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원격진료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안 좋아요 하면은, 원격진료 하면 여러분들 의료 개인정보 전부 다 보험사라든가 글로 다 넘어갑니다. 네, 관련 기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의료보험법상 내 개인 의료보험법은 병원끼리 공유가 안 돼요. 근데 원격 진료할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공유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제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관련된 내용도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AI 보안 기업을 육성하겠다. 그리고 챗 GPT 관련 보안 제한 시 가산점을 준다. 이거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아요. 저는 차라리 원격 진료 이런 것보다는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힘을 좀 싣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미래 산업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근에 뭐 통신사 개인정보 LG 플러스가 털렸죠. 그리고 이때까지 통신 3사에 정보가 4,580만 명,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털린 겁니다. 여러분들 메일 스팸 문자 오고 전화 오는 게 이미 다 털렸어요. 여러분들 개인정보는 다 털렸기 때문에 4,580만 명이 털렸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좀 넘는데 또 다른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해커 이슈도 뭐 꾸준하게 발생이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한의 해킹 이슈 꾸준하게 발생하고, 최근에 이거 뉴스 보셨나요? 학력평가지가 유출돼서 전국 고등학생의 개인정보가 다 유출됐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신상 가지고 줄 세우게 하고 대학 입시 어느 정도까지 하고 뭐 지금 뭐 난리 났다고 하죠. 엑셀로 뭐 저장해가지고 올리고 커뮤니티 사이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보안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이버 보안이.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핸드폰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죠. 최근에 뭐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라는 뭐 드라마 나왔잖아요. 이거 뭐 일본의 저는 아직 안 봤는데 일본의 약간 만화 이름처럼 돼 있네요. 일본 만화들이 막 이렇게 제목이 길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스마트폰 하나 떨어뜨려가지고 이제 엄청난 일을 당하는, 네, 그런 사건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다 리스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이 관련되는 거는 강화되는 건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되는, 사이버 보안 관련된 이슈 종목들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인 이 영향력 자체가 AI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뭐 관련된 종목들 잘 체크해 보신 다음에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월가에서 늘 추천하는 그 종목들이 있거든요. 하나가 헬스케어입니다, 여러분들. 헬스케어. 생각해 보세요. 이 기대 수명률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고, 당연히 그러면은 헬스케어, 의료 헬스케어 산업들이 확대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종목들은 되게 안 올라요. 그런 것처럼 사이버 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인터넷 생활이 확대가 될수록 이런 보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다만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점. 네, 그런 것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 개별적인 이슈들, 인터파크, 그레디언트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커머스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저는 이커머스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왜냐면은 일단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안 들고요. 그리고 한번 구축해 놓은 시스템에 대해서 매출액이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산업이다라고 말을 드리고 싶은데 그레디언트 좋은 이슈가 나왔고 그 외에는 뭐 유명한 카카오 하이브 개별적 이슈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9시에 전후로 환율 움직일 수 있죠. 네, 9시부터 시작하니까 금융통화위원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은행 그 과점 부작용 이 태스크포스를 회의를 하는데 사실은 은행에 대한 반독점 이슈를 좀 막으려고 진행합니다. 뭐가 이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인터넷은행에 대해서 정부가 좀 샌드박스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제주은행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수혜가 될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을 좀 본다면은 이슈들 잘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뭐, 제가 시장을 길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시장이 오르면은 시장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와! 하고 끝내면 되는데, 시장이 어려우니까 또 주저리 길어지고 있죠. 길더라도 여기까지 읽어주시는 분들, 네, 하트 하나 올려주시고요. 여기까지 아마 안 보시겠지만은, 네, 오늘도 많이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